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혼인이나 출산한 자녀에게 1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김은정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녀에게 현금 이외에 주식도 증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은 뭔가요? 예, 현금은 그 평가 금액이 아주 간단하죠. 그쵸. 뭐 자녀 계좌로 5천만 원을 넘기면 평가 금액은 5천만 원이고 3천만 원 넘기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게 착각하시는 부분이 내가 오늘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넘겼다. 그러면 오늘 종가가 뭐 예를 들면 8만 원이다. 그러면 8만 원을 증여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증여한 날 전후 2개월씩 그 주가를 다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요.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한국에 상장된 주식은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그 계산을 해줍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그거를 좀 각자 알아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주식을 증여할 때는 당일 종가 기준이 아니고 전후 2개월 종가입니다. 근데 이게 증여를 할 때 비과세 한도보다 한 5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더 좋다고 하던데 그건 왜인가요? 우리나라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면 과세 표준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 표준은 증여 가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거죠. 이 공제 금액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년 자녀가 받게 되면은 증여 공제는 5천만 원이고요.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5천만 원, 2천만 원만 딱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니까 영수증, 뭐 고지서 이런 게 아예 없죠. 그리고 접수증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접수증에 보면 신고 가액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더 증여를 하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10,000원, 10만 원, 30만 원 증여를 더해도 50만 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과표 기준으로. 그러니까 역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암산해 볼게요. 5,050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과표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율은 증여세 세율 제일 밑에 구간이 10%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고요. 자진 신고하면 3% 빼주니까 1,500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48,5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른 증여세 영수증도 딱 받게 되는 거죠. 거기는 금액도 찍혀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50만 원 더 증여하셔서 영수증도 확보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식을 팔 때 해외 주식의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좀 똑똑하게 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해외 주식은 양도세 20%에 지방소득세 2%까지 해서 22% 세금을 내다 보니까 아깝습니다.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뭐냐면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 공제 금액이 무려 6억 원이나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옛날에 1억 원어치 샀다가 6억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을 벌었으니까 여기에 22%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 부담스럽고 아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6억 원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 비과세니까 증여세가 없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한 달 앞으로 2달, 뒤로 2달 평가한 금액으로 따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양도 차익이 좀 크다면 증여를 해서 취득가액을 높였다가 요거를 매도를 하면 증여세는 없고 양도세도 거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을 때에도 네네네.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면 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뭐 돈 많은 부모님께서는 아유 뭐 이자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그냥 나중에 주는 거다. 원금만 네. 갚아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빌려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일종의 기준 이율이 있습니다. 그게 이율이 연 4.6%. 그럼 4.6%로 계산한 그 이자를 부모님께서 좀 깎아주시면 안 되냐. 네. 네. 어느 정도 깎아주는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네. 네. 그게 그 대신 1년에 1,000만 원 이상 깎아주면 이거는 징여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준 이율은 몇 퍼센트다? 4.6%다. 네. 그다음에 그 이자를 깎아주는 것은 얼마다? 연 1,000만 원 이상 깎아주면 안 된다. 그러면 징여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네. 지금 당장은 안 갚아도 된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 그때부터 갚아라. 이런 경우도 네네.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네. 원금은 나중에 갚더라도 이자는 이자는 내야 꼬박꼬박 한다는. 내야 징여로 오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네. 한 가지 이제 머리를 또 응용을 해봅니다. 네. 뭐냐면 아버지께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될 이자가 1년에 999만 9,999원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다 그랬습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1년에 이자 999만 9,999원은 안 갚아도 된다 해도 징여로 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억 1,739만 1,282원이 나옵니다. 좀 복잡한데 네. 그냥 한 2억 1,700이라고 한번 네. 해볼게요. 그러면 2억 1,700만 원을 빌리면 아버지께서 그 이자는 다 그쵸. 깎아주셔도 징여로 오해받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러면 징여한 거랑 빌려준 거랑 구분이 안 가잖아요. 네. 이자를 안 갚으니까. 그쵸. 그래서 반드시 뭘 작성해야 되겠습니까? 차용증. 그렇죠. 차용증서 네. 또는 뭐 금전소비자 계약서라고도 말하는데 네. 그래서 무상으로 대여를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차용증서는 꼭 써야 되겠다. 예,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가 네. 싸게 사도 그것도 징여인가요? 30% 범위 내에서 뭐 더 싸게 더 비싸게 거래를 해도 되는데 네. 그 범위 안에서 그런데 30%라면은 그 원래 그 부동산 가액이 크면은 뭐 예를 들면 100억이면 그러네요. 70억에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밴드가 너무 이렇게 그렇죠. 확장돼 버리네요.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한도가 3억 원 한도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에게 싸게 팔고 싶다. 그러면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될까요? 30%면 7억이겠죠? 네. 근데 3억 안 넘으니까 네. 되겠네요. 7억. 그렇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이 갖고 있는 10억짜리 부동산을 아버지한테 만약에 비싸게 팔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것도 너무 비싸게 팔면은 그러네요. 증여세 과세를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30% 3억 원 한도가 적용되니까 얼마 이상으로 비싸게 팔면 안 된다? 13억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런 거래들이 가끔 이제 눈에 띄기도 합니다. 뭐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네. 3억 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렇죠.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대신 요거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하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증여세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대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싸게 팔게 되면 아버지는 또 양도세가 절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 그 시세에 맞춰서 실제 거래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까지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들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럴까요? 자녀에게 아무튼 주식을 증여할 때는요. 증여일 종가가 아니고요.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전체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2천만 원, 5천만 원 그 증여 공제만큼 딱 증여하는 것도 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서 증여세 납부 영수증을 좀 손에 쥐고 싶으시다면 50만 원을 추가해서 증여하시면 48,500원의 영수증을 확보하실 수 있다라는 팁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해외 주식처럼 세금을 내야 되는 주식인데 굉장히 양도 차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팔면 그 취득가액을 올려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팁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다면은 4.6% 기준 이율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자를 1년에 1,000만 원 미만으로는 깎아줄 수 있다. 그래서 2억 1,700 정도는 무이자로 빌리실 수 있는데요. 다만 차용증서 꼭 쓰시고요. 가급적이면은 뭐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남겨두시고 나중에 원금은 꼭 갚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계 좀비 속간에 부동산을 싸거나 비싸게 거래를 한다고 하면 그 레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리고 3억 원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말자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숫자 몇 가지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 이번 영상에서는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